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장례식장에 갔다가 빙의가 됐던 경험담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때는 2024년 12월 중순쯤이었고요. 제가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부모님 집에 가서 자게 됐어요. 이제 밤 10시가 넘어서 잠에 들려고 이불도 다 펴고 누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립니다. 확인해보니 저희 그 외가 쪽 이모분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는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가족들한테 알리고 정말 서둘러서 KTX 열차표를 끊게 됩니다. 다행히 자리가 있었고 저희는 다음날 새벽같이 이제 전철을 타러 용산역까지 갑니다. 일찍이 가고 있었는데 드디어 장례식장에 도착을 합니다. 참고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이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외할머니 혼자 남겨져 있었는데 외할머니마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저는 외할아버지 장례식장은 가지 않았고요. 이제 외할머니만 남아 계시기도 해서 외할머니 장례식장을 가게 됐는데 상복으로 갈아입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상조회사에서 외할머니께 이제 한복 차려 입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 관을 들고 화장터까지 갔어요. 입관하는 거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화장하는 것까지 보고 그러고선 이모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 장례식장 갔다 온 날 기준으로 제 상태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당시에 다녔던 회사에 조금 깐족대면서 농담을 잘하는 과장님이 한 명 계셨는데 제 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농담을 치고 가시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농담이 그날은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을 안 받아주고 제가 조금 싫은 티를 냈습니다. 그 후로 이제 회사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지고 회사 직원들이 저에게 하는 태도들이 점점 꼴보기가 싫어지고 이상하게 사람들 자체가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몇 달이 지나는데 이제 퇴근길마다 술을 자주 마시게 됩니다. 원래 이렇게 자주 마시질 않았는데 회사에 나가면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다 보기 싫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퇴근길마다 맨날 거의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죽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당시에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 6월 말쯤에 제가 그날도 평소같이 이제 퇴근을 해서 집으로 왔는데 중문을 열었더니 집 안이 온통 잿가루로 뿌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집을 훑어봤는데 저희 집 환풍구가 폭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이가 없는 건 제가 요리를 자주 하지도 않고 만약에 쓴다고 해도 저는 무조건 환풍구를 끄는 습관이 있어서 절대 켜놓고 갈 수도 없어요. 진짜 그 더운 날씨에 고생해서 집을 복구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진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화재까지 나다 보니까 제가 더 우울해지고 더 살기 싫어진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일기장을 사게 됩니다. 제가 일기장을 산 이유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죽겠는데 집까지 화재가 났네. 그리고 너무 힘들었네. 내가 살아가는 보람이 없다. 나는 왜 살아있는 걸까?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근데 내가 죽기 전에 유서라도 남길까? 제가 유서를 쓰고 싶은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한동안 유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이제 결국은 제가 일기장을 샀거든요. 제가 이 한 권을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잠에 들고 그리고 그 다음날 만약에 눈을 뜨지 못한다면 내가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는지 이 일기장을 통해서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기장을 좀 썼던 때가 있어요. 유서 대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점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근데 제 선생님께서 그 신당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셔서 제가 신당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선생님 앞에 앉아서 제 정보를 이제 알려주고, 그러고 점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무당 선생님께서 갑자기 그 상에 있던 방울을 막 흔드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웃겼던 게, 저는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점사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방울을 흔들자마자 제가 갑자기 오열을 팍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오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울을 흔들자마자 와락하고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방울을 흔드는데 제 몸이 신기하게 몸이 점점 흔들리고, 그리고 혼자 버티지 못할 정도로 계속 앞으로 숙여지더라고요. 계속 숙여진 상태에서 그 무당 선생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제가 아니고 이제 저한테 보였던, 제 몸에 실렸던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 자손 살리려고 지금 그렇게 오셨는데 이 자손이 이렇게 버틸 힘도 없고 이 자손한테 이런 거 시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이런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근데 기분이 왜 안 좋아지는지도 저는 모르겠었어요. 근데 그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기분이 나빴던 건 아니에요. 자손 살리는 거 안 돼, 이런 무당일 시키는 거 안 돼, 이런 말을 계속 하셨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계속 힘이 빠지고 계속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런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몸을 못 가늘고 있으니까 무당 선생님이 안 되겠다고 잠깐 밖으로 나가자고 해서 결국은 거실로 나가는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은 자네에게 조상들이 지금 와 있는데 보면 조상들 중에서 옳게 돌아가신 분들도 없고, 그리고 자네는 이런 무당을 할 몸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결론을 내주신 게 눌림굿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굿이라는 것 자체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상태라고 해서 내가 꼭 굿을 해야 되는 건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제가 이상한 빙의 현상도 제 몸으로 직접 느꼈고, 근데 이 무당 선생님은 눌림굿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 거지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제 지인 중에 그 지인분의 조카분이 또 무당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그 지인분을 통해서 제 사정을 얘기하고 무당분한테 갔거든요. 근데 그 무당분이 해주신 말은 뭐였냐면, 혹시 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없었냐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할머니 장례식장에 갔다 왔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외할머니 장례식장을 가서 거기서 약간 실려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누름굿을 하는 게 아니고 상문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상문풀이가 뭔지 여쭤보니까, 그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은 저 같은 사람은 좀 시기에 따라서 이제 무슨 잡기나 그렇게 조상이 실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조금 이 정신적으로 조금 많이 약한 편이어가지고 오히려 그 틈을 노리고 이제 잡기나 그런 조상들이 조금 실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상문풀이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날 상문풀이를 한다, 연락을 주겠다라고 해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끝났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내 상태가 좋아지기를 생각하면서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이 상문풀이를 하고 한 일주일도 좀 안 돼서 제가 꿈을 꿉니다. 제가 무슨 꿈을 꾸냐면, 제 평생 단 한 번도 꿈에 외할머니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꿈에서 외할머니가 나왔어요. 이제 옷차림이 빨간 모자에 빨간 이제 겨울 원피스 같은 거였는데, 약간 경성시대에서 이제 젊은 여자들이 입는 그런 옷차림새 있잖아요. 그런 차림새로 할머니가 무표정으로 제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무표정이긴 했는데 그게 뭔가 화가 나거나 이런 표정이 아니고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냥 무표정이었어요. 그런 꿈을 한 번 꿨고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또 한 번 외할머니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하얀색 한복 저고리랑 치마를 입고 나오시거든요. 근데 이게 싸구려 무슨 소복 같은 게 아니라 그래 조금 고급진 이제 위아래로 하얀 한복이었어요. 제 앞에 앉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외할머니의 옆모습으로 보였고 그때도 표정은 그냥 차분한 무표정이었어요.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무당 선생님한테 부적을 받으러 갈 일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가게 됩니다. 그 선생님께 이제 꿈 얘기를 했더니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나왔냐 해서 제가 빨간색이랑 흰색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무속에서는 빨간색이랑 흰색이 되게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상문풀이가 잘 된 것 같으니 이 할머니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상문풀이 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은 얘기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셔서 그 3개월 동안에는 얘기는 안 했고요. 그 일을 치르고 나서 제 몸 상태가 좀 괜찮아지긴 했지만 대신에 그 회사에서 사람들로 인한 너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가지고 제가 거기서 좀 병을 얻고 나오긴 했습니다. 외할머니 장례식장에 갔다가 이제 할머니가 잠깐 실려서 왔던 빙의가 잠깐 됐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봤습니다.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TV에서만 보던 그런 빙의 현상을 제가 몸으로 제가 직접 겪었다는 게 되게 지금 신기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소수의 구독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영상을 열심히 만들어서 올릴 생각이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